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집값 반드시 떨어진다. 그리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항상 보면은 대세 하락 신후 얼마 전에 떨어졌는데 물음표 하더니 호가락 뚜렷이지만 거래 침체가 문제고 일제히 매물 늘고 있다. 서울 매물 늘고 있죠. 근데 다시 꿈틀 보합. 아니 감정원의 지표는 뭐로 낸다고 그랬어요? 실거래가. 한 건도 안 팔리면은 보합이에요.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급매물이 팔리다가 급매물도 안 팔려요.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죠. 이분은 겸임 교수뿐만이 아니라 은행 지점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문가들 교수는 부동산이 돈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누가 부동산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다고 하죠. 은행권에서는 대출 회수를 안 되면은 경매로 하죠. 근데 경매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은행권에서 굉장히 손해보니까 오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은행권 아까 교수 플랫폼 당연히 부동산 오를 때 사람들이 많이 찾죠. 분양도 관심 가지고 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유튜브 오른다고 해야지 자기한테 수수료도 떨어지고 강의료도 떨어지고 수익형 호텔 파는데 1000만원씩 강의료 받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타 강사 오른다고 찍어줘야지 돈 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찍어준 데는 올라요. 왜? 찍어주면 거기 가서 다 같이 사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제가 한 건데 지금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는 오릅니다 하고 찍어주면은 안 오를 것 같아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겠죠.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가 스타 강사들이 잘 찍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제가 찍어주더라도 제가 잘 찍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찍어주고 나서 오르도록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이렇게 속는 거고 광주 동선동 그 말 듣고 들어간 사람들이 산 거죠. 당연히 오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만 해놨다. 요거 지금 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거 거의 뭐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죠. 여기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사 앞잡이라고 그랬죠. 플랫폼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놨다. 근데 이 와중에도 벌써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전세값이 집값 밀어올리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죠.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사실은 서울이 중심이 돼서 서울 먼저 떨어지면 된다고 그랬죠. 서울 계속 보합세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경기도 많이 잠잠해졌죠. 근데 전국이 늘고 있어요. 왜? 아직 돌아다니는 데들 있으니까. 이런 데들을 엄청나게 띄우죠. 창원, 거제, 여승왕, 울산, 포항, 이번에 뭐 광주도 들어간다고 하고 조정 대상 지역 아닌 대구도 들어간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작살나고 있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위험하다 그랬죠. 사서 오르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데 도박을 하는데 끝나지 않는 도박에 계속 베팅만 하고 있어요. 내가 질 때까지. 전세난 너무 잘 보여줬나? 전세난 잘 보여줘서 매매 전세 거래 지수 왔는데요. 제가 확인했다고 얘기했죠. 매수 우위 지수는 공인중개사 통화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지금 뜨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거래 지수는 나온 매물에 비해서 거래량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거래 지수를 지워요? 전세난 너무 잘 보여준다고 하면은 매수 우위 지수하고 전세 수급 지수? 그걸 지워야죠. 왜냐면 전세 거래 지수는 쭉 떨어지다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전세 거래 지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뭐예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계약하니까. 거기다가 전세 매물은 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전세 매물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경기. 근데 왜 거래 지수를 지워요? 지울 거면은 우위 지수를 지워야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계 조작하고 하는 것처럼 유도해서 전세 대량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여기 매국 경제에서 계속 하고 있다. 지금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매국 경제, 방국 경제, 지럴드 경제지들 미쳐 날뛰고 있죠. 오늘도 돈 번다. 수도 경제. 이런 데들 다 지금 미쳐 날뛰어가지고 지금 억지로라도 막 기사 짜내고 있다. 구라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추석 이후 집값 상승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죠. 상승하나요 지금? 뭐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전보다 지금 거래량 떨어지고 지표 떨어지고 있는데 더 집값 심상치 않다. 더는 안 떨어진다. 시장은 안겠어. 계속 이렇게 다시 띄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전세대량 불똥 매매 시장으로 튄다. 막 전세값 상승 시장 불안 단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늘고 있어요. 서울, 경기. 그리고 전세 거래량 작년 대비해서 엄청 감소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뭐예요? 신문이나 언론에서 전세 대란을 유도하고 있다. 얼마나 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세 대란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해당 지역에 입주가 줄어들면서 멸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때. 근데 지금 재건축 다 막고 있죠? 지금 안전진단 통과로 막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란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저거 지금 전세 대란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 올린다. 이 얘기하고 있죠.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죠? 없앴다 되살린다. 정부 눈치 보나. 매일 경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미친 거 아니에요? 전세 수급 지수는 그대로 주는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미친 인간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이제? 보증금 13억 원에 월세 21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월세 전환율 2.5%. 와,
대단하죠. 전월세 전환율 2.5%를 이렇게 이용해서 띄우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20억이 훌쩍 넘는 23억 800만 원이다. 그 전에 이렇게 계약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계약했을까요? 이런 반전세 계약은 뭐가 문제예요? 120 이후 전세자금 대출 더 안 나오고 같은 보증금에 연장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붙이는 거죠. 뒤에다가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 2.5% 내린 거를 이렇게 이용해 먹어요. 월세에서 전세 전환할 때 2.5%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전세에서 월세 적용할 때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대단합니다. 지금 호가 18억 19억 나오고 있는데 자기 맘대로 최대한 높은 가격 하려고 전월세 전환율 해가지고 23억을 부르고 있어요. 15, 16억 정도에 되고 있었는데 임대차 3법 이후에도 비싸야 17억인데 지 맘대로 23억 만들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래도 언론을 믿겠다. 저는 절대 못 믿습니다. 저게 언론의 실태예요. 공시가 로드맵 내일 발표합니다. 경험 못한 세금 못 버틴다고 이야기했죠. 공시가격 현실화돼서 투기꾼들 망한다고 오늘 영상 올렸죠. 보유세 폭탄급 된다고 그랬죠. 영끌 쪽 다주택 투기꾼들 다 위험해졌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했어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망할 필요 없다. 이 중에서 10명만 무너져도 이 10명이 가격 끌어내리는데 급매물 한 5개 팔리더라도 안 팔린 5개로 계속 급매물 하다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서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90명도 손절 타이밍 잡기 시작한다. 보유 여건 계속 악화되죠. 제가 올해 팔리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장특공에 거주기간 추가한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들 올해 많이 팔 거다. 무주택 갭투기들 장특공제 같은 경우 안 살죠. 안 살면은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그 중에서 꽤 오랜 기간 적어도 한 6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팔아야 되죠. 엄청나게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공제받는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내년부터. 그다음에 법인은 당연히 올해 팔아야 되죠. 최대한. 그 다음에 내년에 종부세 상향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요. 거의 뭐 10%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봐야 되죠. 양도세 중과되고 그 전에 팔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매수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인 취득세율 올라가고 있죠. 1에서 4%에서 8에서 12%까지 법인 다주택 다 올라가고 있죠. 현행 4%에서 4% 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부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부터 8% 그리고 그 이상은 12%의 법인은 무조건 12%다. 사겠어요? 12% 버는 것도 힘든데 5년 정도 지났을 때 2배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0.9%밖에 못 번다고 하잖아요. 수익률이 5년에 0.9%면 엄청 높은 수익률인가요? 다주택자들이 중요한 거는 집값이 오르면 안 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률로 생각해야죠.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더 오르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르니까 무조건 남는다? 0.9%면은 지금 예금 금리보다도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미 거품 터지게 생겼는데 2배로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0.9%인데 2배로 오를 가능성이 더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사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엔 실수요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금융규제 자금조달 계획서도 내야 되죠. 언바 찬스 못 쓰죠. 불법 증여 안 되죠. 증여도 막혔죠. 12% 올려도. 근데 뭐라 그래요? 확 올려도 증여가 매매 앞질렀다. 9월이죠. 9월은 8, 9월 자료라고 했죠. 증여세 오르고 나서 증여했을까요? 오르기 전에 증여한 지표들을 가지고 오르기 직전이니까 엄청나게 몰렸겠죠. 올린다 하니까 7월부터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올리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몰렸겠죠. 8월 11일 증여분부터 적용했다 하면은 8월 10일까지 막차 증여한 사람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10월 지표를 봐야죠. 9월에 신고됐다고 해서 9월 지표예요. 법인, 보유 아파트 거래량 예상보다 저조. 당연히 저조하죠. 안 사니까 매매는 안 팔리고 증여는 막판에 몰린 걸 가지고 그게 9월에 지표 뜬 거 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죠. 그냥 나중에 10월 지표 나왔을 때 봐요. 증여 건수 어떻게 나오나. 24번째 대책 나온다고 했죠. 전세대책 임박. 가장 확실한 카드는 세금 해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하고 임대소득 과세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과세 강화하니까 임대료 더 올릴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다들. 근데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은 여력이 돼요. 막 달라고 하면 막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막 떠넘길 수 있어요.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준 거죠. 쫓아낸다고요? 쫓아낼 여력은 있어요. 돈은 있어요. 갭투기꾼들이 쫓아내면 보증금 돌려줄 돈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협박해서 올릴 수 있다. 그런 일부 사례들만 들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실거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집을 전세를 못 놓게 된다 라고 하면은 손해보는 건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임차인이 엄청나게 불리한 것처럼, 그것도 임대차 3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유도하고 있죠. 월세 세액공제 해가지고 월세 좀 늘리겠다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전세 대출 줄이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깡통전세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세금으로 잡을 생각하지 말고 표준 임대료를 가든가 아니면은 신규 주택에도 상한제를 넣든가, 요런 걸 검토해야 되는데 왜 요거를 자꾸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더 확실하다. 지금 세제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도 정책이 한 번 더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결론,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30대 매입 폭발하고 있고 항상 막타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남부터 거래 안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증여 막혔죠. 지금 다주택자 퇴로가 막혔다. 증여 막혔으니까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법인 아직 많이 남았죠. 그리고 언제까지 팔라고 그래요? 올해 플러스 내년 6월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법인하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전까지 말소되는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법인 당연한 거고, 이런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끌들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은행 규제, 금융 규제 강화되고 있고 경제가 그전보다 많이 안 좋다. 그런데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실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에서 상투 여기서 사느냐 상투 여기서 사느냐 이 차이다. 그래서 상투 여기서 요만큼 올랐으니까 네 말은 틀렸다 하지 말고 나중에 떨어진 뒤에 봐요.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통계들 들어와서 난리치고 있는데 그런 거 속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집값 반드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항상 30대 실수요들한테 마지막에 팔아치우고 버티다가 결국은 터져요. 지금 그 상황인데 30대들이 사서 올랐어. 제가 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30대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근데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결국엔 터진다. 절대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보합세는 길게 가요. 예전 리먼 때도 떨어졌다 다시 올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지에 다시 올랐다고 해서 끝이냐. 그 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여유 있으면 사시고 세금 많이 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떨어지니까 실수요들 몇 년치 연봉, 몇십 년치 연봉 날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다.